사실 난시가 교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근시나 원시보다 훨씬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에이스안과 신경훈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력 1.0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사전 지식으로 몇 가지를 알고 들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릴 내용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난시입니다. 난시. 자, 한 번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 저 눈에 근시가 있대요, 원시가 있대요, 난시가 있대요 라고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 사실 난시라는 거는 우리 눈에 이 눈이 야구공 같이 동그란 원인 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타원형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타원형. 우리 눈의 모양이 약간 럭비공 같이 상하와 좌우의 길이가, 면적이 다른 경우가 더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난시가 생긴다고 하는데, 상하에서 빛이 들어가고 좌우에서 빛이 들어가는 점이 서로 일치를 하게 되면 난시가 없고, 상을 봤을 때 겹쳐 보이는 게 없지만 상하와 좌우에서 만나는 초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초점이 두 개가 맺히기 때문에 상이 겹쳐 보이게 됩니다. 사실 난시가 교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근시나 원시보다 훨씬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근시나 난시가 있을 때 안경을 안 쓸 경우에는 그냥 상이 좀 뿌옇게 보이는 정도, 선명하지가 않은 정도지만, 이 난시가 있게 되면 상이 겹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난시가 있으면. 난시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난시를 교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백내장 수술을 10년, 15년 정도 해왔는데, 백내장 수술 중에 다른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이올 마스터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도수를 일률적으로 저한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게 어느 정도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난시의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지만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에 백내장 수술할 때 사용되는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자, 난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 눈 각막이나 눈에 있는 수정체에 생기는 난시, 각막 난시, 수정체 난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주로 생기는 난시를 전체 난시, 합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경을 쓸 때는 이 전체의 난시를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 안경은 이 합난시, 전체 난시를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렌즈를 착용할 때, 우리가 컨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도 전체 난시를 잡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라식, 라섹을 할 때도 전체 난시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를 하죠. 그러면 남는 난시를 만드는 부분은 이 눈의 각막 부분입니다. 전체 난시는 우리 눈에 수정체가 난시를 만들고 각막이 난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교정을 해야 되지만, 백내장 수술할 때는 이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나머지 있는 각막 난시만 교정을 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할 때 교정하는 난시는 합난시가 아니고 각막에 있는 각막 난시만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막에 있는 난시, 이 각막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유리창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매우 많이 눈을 비비는 사람, 그리고 눈에 모래바람에 많이 여기에 스크래치가 나는 사람, 각막이 건조한 사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각막이 일정한 난시가 아니고 되게 불규칙한 난시가 있기 때문에 각막의 난시를 측정할 때 많은 기계들이 서로 오차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막 난시를 측정하는 방법이, 자, ARK, 각막 굴절 계획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펜타캠이라는 각막 지용도가 있고, 그리고 아이올 마스터의 각막 난시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선생님, 아이올 마스터가 정말 좋은 기계니까 그걸로 보고
각막 난시를 개선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올마스터가 정말 최고의 기계지만 여기에서도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AIK, 펜타캠, 아이올마스터의 각막의 정도를 3개의 검사를 보고 거기에 있는 각막의 축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각막 난시를 최선의 방식으로 오차를 줄여서 책정을 해놓고 그 각막 난시를 가지고 우리가 눈 안에 들어가는 인공수용체의 난시 교정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각막 난시를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 각 기계마다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러한 오차를 얼마나 줄여서 얼마나 정확하게 수술을 하느냐가 백내장 수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딱 한 번 찍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분에 대해서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검사하는 단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했던 검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할수록 그 오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제가 15년 동안 했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각막 난시의 정도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만이 이 각막 난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각막 난시를 얼마나 잘 잡아서 수술 이후에 최종적인 난시의 정도가 가장 낮은 만큼 환자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백내장 수술 때 사용되는 인공수용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각막 난시 그리고 전체 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각막 난시가 중요하고 수술 후의 난시가 정말 적어야만이 수술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